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공장을 시원지지도 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한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려고 바치신 졸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뜻깊은 강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던 2015년 2월 4일 꿈결에도 뵙고 싶은 경의하는 최고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최고용도자 동지께서는 현지지도 사족비와 모자이크 벽화를 보시면서 자그마한 화장품 하나도 그것이 우리 인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복에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에 영도의 자욱을 새기시었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께서 품들여 꾸려주신 우리 공장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또 인민을 위해 복많은 공장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에 대한 시선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우리 여성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고상하면서도 또 문명하게 할 뿐 아니라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복무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대중적 기술혁신의 불길 높이 미용제품 생산에 열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의 행운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며 가슴거리는 백산지구 혁명전적 집사행 대회가 끝없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길을 힘차게 이어가고 있는 조선인민 내묵은 지휘성원들이 혁명의 성지 백두산 미령에 도착했습니다. 백두산 졸세위인들이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린 답사자들은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 조선혁명의 중심적 용도 거점으로 꾸리시고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부대의 활동 중심지로 이용하신 백두산 미령의 여러 것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돌아보면서 답사들은 백두밀림의 사나운 눈보라 소리와 항일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답사자들은 항일 선열들의 뜻과 넋이 스며있는 구호나무와 생물터 등 백두산 미령의 여러 것을 돌아본 데 이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성원들이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의 기간을 이용한 사자봉 미령을 찾았습니다. 사령부 자리와 출판소 자리, 대원실 등 미령의 여러 것을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항일대전의 불길 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 전통을 굳건히 옹호 고수하고 계승해갈 결의를 굳게 가다봤습니다. 답사자들은 행군 과정에 실황성 발표 모임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전구에 새기신 거룩한 말자취를 따라 전국의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봉 수경지를 찾은 농업성 일꾼들은 수경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이끄시고 역사적인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어 청봉에서 하룻밤을 수경하신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사령부 자리와 구호문헌을 비롯한 수경지의 여러 것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이들은 항일의 전구들을 돌아보면서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이 정신,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따라하며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주타격 전방을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올해에도 다수와 열풍을 안아올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이어 이들은 리명수 혁명사적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선인민군 김광철 소속부대 군인들은 백두의 칼바람을 헤치며 주체조선의 장엄한 기상인 양 만년장서를 떠이고 솟아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답사했습니다.
백두산 미룡을 찾은 인민군 군인들은 사령부 귀틀집을 비롯한 미룡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의 정신, 결사관철의 정신과 투쟁 기풍, 생활 기풍을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 미룡 고향집 일호의 답사 행군대가 백두산 미룡을 답사했습니다. 대우 앞에 붉은 길을 펄펄 휘날리며 소백수 꼴이 들어선 답사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이용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백두산 미룡 고향집에서 그들은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혁명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혁명위협의 계승 완성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을 촛불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백두산 미룡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 속에 자라난 백두의 후손 혁명의 계승자라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백두 용장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전국 학생 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인군 참가자들이 포평혁명 사적지를 참관했습니다. 포평혁명 사적관을 찾은 답사인군 대원들은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과 만경대 일가분들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어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신 포평 나루토와 압록강의 노래비, 포평혁명 사적탑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용방의 땅에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이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인 중의 위인이시며 걸출한 혁명가이심을 다시금 깊이 체득했습니다. 참관을 통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절세비인의 영광찬란한 청소년 시절을 적극 따라배워 사회주의 조국을 떠밀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할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르리어 계승 완성하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 안고 황해남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명매도 간석지 건설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특히 4구역을 맡은 양화 간석지 건설 분사업소와 신흥 간석지 건설 분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여러 차례의 발파를 통해서 공사에 필요한 토량과 막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제방 완성을 위한 송토 작업과 장석 쌓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고려약 생산이 들에서 1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도 높이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효능 높은 고려약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평촌 고려약 공장에서는 고려약의 효능을 더욱 높이는 것을 기본 목표로 내세우고 경영활동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구획 기초에서 약효가 뚜렷한 새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화상 치료와 소화 기능 회복, 면역 부활 작용이 뚜렷한 젖산 발효용 액체종균 강명균 생산 기지를 자체로 꾸려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7종의 새 제품들을 새롭게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약효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약초 생산지와 약초 채취 시기를 잘 선택해서 원료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품별에 따르는 기능공들을 합착시켜서 제품의 질을 구단에 올리고 있는데 올해에 들어와서는 종업원들의 평균 기능급수를 한 등급 이상 더 끌어올렸습니다.
원료와 설비 문제를 생산의 주요 고리로 들어쥐고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 중구 고려약 공장입니다. 우리가 1월 생산 계획을 1월 20일까지 완전히 끝내고 현재는 2월 생산 계획을 한 40% 개선해서 힘차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원료의 질 보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료를 확보한다고 해서 아무 약초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약초들이 이렇게 질이 좋고 수분 함량도 보장되고 이렇게 먹질 부분이 없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선별을 깨끗이 해서 한 달 앞서서 보장하는 사업을 우리가 1차적으로 틀어지고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약초 탈수기를 우리가 자체로 제작했습니다. 이걸 도입하니까 약초의 그 건조 속도를 2배 이상 당기게 있게 됐습니다. 설비들을 쓰기 편리하면서도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새로 제작도 하고 개조도 하면서 생산 능률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선 단위들이 경험과 기술을 우리 식대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킨다면 다른 단위들을 얼마든지 따라 앞설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난해보다 생산을 한 1.5배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오늘의 정면 돌파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기 위한 투쟁이 활기 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제35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4일 개막되었습니다. 이번 제35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에는 교육과학 연구 성과 80여 건, 그리고 이제 전망적인 연구 과제에서 이룩한 성과 200여 건, 그리고 과학연구사업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성과 200여 건에서 총 480여 건이 출품됐습니다. 학생들을 실천형의 인재를 키우는 데서 이루간 교육과학 성과, 그리고 이제 전망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들을 선정하는 사업, 그리고 이제 당면하게 이제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을 비롯한 주요 공업 부분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개발한 것이 인민경제에 도입돼서 얼마나 효과성을 받는가, 여기를 좀 중시해서 좀 평가해 주도록 하게 한 것이 이제 이번 축전의 이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성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구역 안의 청년들에 대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모든 초급 조직들이 과학기술 사업을 활발히 벌여 누구나 다 새기술의 개척자, 창의관의 명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술혁신성과 전시회를 조직했는데 교육부문과 생산부문 단위를 갈라서 진행하는데 삼신탄강 초급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초급 조직들에서 생산에 논리 도입할 수 있는 기술혁신성과를 많이 창안해서 내놓았습니다. 오제 2월 4일은 립춘이었습니다.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립춘을 존으로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평양을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가 추웠고 눈이 내렸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모란봉에도 눈이 많이 내려 쌓였는데 추운 날씨지만 깊은 정서를 자아냈습니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을 전하고 있는 을밀대와 칠성문과 같은 옛 건축물들과 련못, 폭포들도 흰눈과 어울려 이채려 왔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풍운 속에 하많은 전설과 유래를 품어안고 평양의 명승으로 자랑 높은 대성산에 펼쳐진 흰눈의 세계도 유달났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 수삼나무를 비롯한 바늘잎 나무들이 성이성이 내리는 흰눈과 조화를 이루었고 고구려 무사들의 기세찬 숨결과 활시위 소리 들려오는 듯한 옛 성터들이 정갈한 흰눈을 또이고 있는 모습은 평양의 풍치를 더욱 돋궈주었습니다. 최근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4일 24시 현재 국내에서 비루스 감염자는 24,324명으로 늘어났고
증증 환자는 3,219명으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23,260명이고 18만 5,555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완쾌돼서 퇴원한 환자 수는 4일 현재 892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전날에 비해 65명 더 늘어나 409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비루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하루 사망자 증가량의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아시아 대륙을 벗어나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비롯해서 28개 나라와 지역에로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전염되며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의 대소변을 통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비루스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염 경로에 대해서 또다시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가 이용한 출입문 손잡이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핵산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한 휴대용 손전화기, 컴퓨터 건반, 수도꼭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물건들이 비루스의 간접 전파를 초래하는 경로로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최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들의 사망 원인을 병리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번에 발생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인체 내에 침습해서 먼저 폐를 공격해서 급성 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때 구급 치료를 따라 세우지 못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폐 기능이 소실되어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며 나아가서 사망까지 초래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들은 대부분이 50대 중반부터 60대 사이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나이가 젊은 환자들 속에서 오히려 강한 면역력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병원체가 몸에 들어와 폭발적으로 증식하면 면역체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면역 물질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체가 병원체만이 아닌 정상세포까지도 공격해서 생명에 매우 위태롭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사망률은 4.5%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사망률이 33%였던 메르스에 비해 약한 편이지만 보통 0.1% 미만인 일반 독감과 놓고 볼 때 50배 정도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전파 속도에 있어서 메르스나 사스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전 세계적인 사스 감염자 수는 한 달 동안에 3천여 명이었다면 이번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 수는 한 달 동안에 무려 1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면 모든 사람들이 감염증의 위험성과 증상, 예방 대책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물건들에 대한 소독과 청소를 잘해야 하며 사무실과 방 안의 공기관리를 자주 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할 때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손 씻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3일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점 지역에서의 전염병 방역 사업을 잘하는 데 힘을 놓을 때 대한 문제,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의료 및 보호물자 공급을 보장하며 치료율과 완쾌율을 높이고 감염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때 대한 문제, 과학연구 사업을 강화해서 비루스 원천을 과학적으로 논증할 때 대한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와 해당 나라 및 지역과의 의사소통과 조정을 계속 잘하고 전염병 정보 공유와 방역대책 조정을 촉진할 데 대해 강조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3일 모든 비행장들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300명의 자국민들에 대한 검역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성은 아직까지 자기 나라에서는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2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 운수를 차단하고 6개월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존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찬 대륙 고기압의 용량으로 북쪽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흘러들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북부 내륙 지역에서 7 내지 10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내지 8도 낮아져서 날씨는 추웠습니다. 그리고 라손이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6.2도로서 당일 최저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령년 배감구를 비롯해서 소해안 바닷가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령화 7도로서 평년보다 8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존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2월 6일 목요일 음력으로 종월 14일입니다. 추위 경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추위 1급 경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추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존반적 지역에서 나타난 추위 현상은 내일 아침까지 지속되겠으며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존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화 1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령화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화 4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홍원지방으로서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양도온천지구의 날씨를 보면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으며 낮은 기온은 령화 21도, 높은 기온은 령화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마식령지구에서는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으며 낮은 기온은 령화 20도, 높은 기온은 령화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길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5 내지 2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길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 7일부터 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지용의 영향으로 7일에 황해남북도와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8일에는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9일에는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8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날씨가 푸근해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들은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